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대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엔진 세척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전기 세척기 설명을 할 건데요. 고객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조립이랑 펌프 이런 거 설명 같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뜯어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과 그 다음에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먼저 이렇게 흡입 호스와 흡입망, 조립할 때 들어가는 방진 고무와 이렇게 바퀴 조립할 때 들어가는 봉이 있고요. 손잡이, 호스 거치대, 고압 호스, 그다음에 바퀴 2개, 이쪽으로는 건 거치대이고요. 고압 건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조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조립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엎어놓고 할게요. 엎어놓고 해야지 좀 조립이 편합니다. 대신에 이쪽에 마개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빨간색 마개가 끼워져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손구멍에 있는 마개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면은 엎어놓으면 오일이 셀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일이 새지 않는 마개를 끼워 주시고요. 바퀴부터 조립을 하겠습니다. 바퀴 봉을 꺼내시고요. 봉을 보시면 이쪽에 동그란 핀이 있어요. 네. 핀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잡아주는 방식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에 맞춰가지고 핀을 끼워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바퀴를 끼우고 볼트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립을 하실 때는 볼트는 19mm이기 때문에 19mm 스패너가 있으면 19mm 스패너로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몽키 스패너가 있으시면 몽키 스패너로 해주시면 됩니다. 바퀴 조립은 끝났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조립을 할게요. 앞쪽으로는 이쪽에 방진 고무를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앞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에 잘 맞춰가지고 조립을 해줄게요. 바로 세워주시고 손잡이 조립하고요. 손잡이도 이쪽에 핀이 있으니까 아래쪽에 구멍에 맞춰가지고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스 거치대, 건 거치대, 아래쪽도 마저 조립을 해줄 건데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좀 풀고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풀게요. 네, 이제 조립은 모두 완료되었고요. 다음으로 사용하시기 전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오일 마개가 있어요. 노란색 마개고요. 손구멍이 있는 마개입니다. 펌프 쪽에 끼워져 있는 마개를 꼭 교환을 하고 사용을 해주세요. 이 마개 같은 경우에는 손구멍이 없기 때문에 여름이나 이럴 때 가스가 차서 펌프가 뭐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녹아내릴 수도 있고, 마개는 꼭 교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실게요. 네, 이젠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해야 될 거는 모두 끝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MT1-200에 조립하는 방법을 모두 설명드렸고요. 저희 제품에 보시면은 MT2-200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사양은 똑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립하는 방법은 MT1과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MT1은 앞쪽에 방진 고무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퀴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퀴까지 조립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건 거치대만 조립을 해주시면은 이 제품 역시 그 조립은 모두 완료된 겁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네. 이제 이 전기 세척기 어떻게 시동 걸고 그다음에 사용 방법이랑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연을 하기 전에 흡입 호스와 고압 호스를 연결하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흡입 호스 같은 경우에는 꼭 망을 조립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망을 안 끼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척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망은 끼워준 상태에서 사용해 주시고요. 이쪽에 반도가 있는데 혹시나 그 에어가 새지 않게끔 꽉 조아주고 조립을 할게요. 흡입 호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조립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고압 호스. 고압 호스는 이 바로 위쪽에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 볼 건데요. 시동을 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쪽으로 보시면은 전기 연장선을 쓰실 때는 꼭 4스퀘어 이상을 쓰시고요. 사실 10m 이상 쓰는 거는 저희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길게 쓰셔야 된다면은 전선은 더 굵은 거를 써주시고요. 더 좋은 거는 전선보다는 그 고압 호스를 연장을 해가지고 쓰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전원 코드를 조립을 해주시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보시면 매뉴얼, 스탑, 오토 스탑이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ON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터가 돌고 스탑으로 두시면 꺼지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오토 스탑. 오토 스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이랑 조립을 하고 건을 쏘면 모터가 돌고요. 그 다음에 건을 떼면 모터가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실 때는 오토에 두고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오토에 두고 그 다음에 세척기를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토에 두면은 물이 나가고요. 건을 떼면 모터가 쓰고요. 아무래도 이 오토 스탑이 있으면은 공회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펌프 수명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으로 쓰신다. 수동으로 쓰실 때는 매뉴얼에 두시면은 모터가 계속 돕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쓰실 때는 오프로 두시고 스탑으로 두시고요. 사실 근데 매뉴얼 스탑으로 쓰는 것보다 오토로 쓰는 게 편하겠죠. 혹시 그럼 매뉴얼로 쓰는 경우는 뭐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렇게 스위치 부분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토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온오프로 쓸 수 있게 수동으로 쓸 수 있게끔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쪽으로 보시면은 바이패스가 있고요. 압력 조절 밸브예요. 이거는 작업하시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압력을 맞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압이 올라가고 왼쪽으로 돌리시면 압이 내려갑니다. 이거를 이제 물을 이렇게 받아놓지 않고 직수로 사용 가능하냐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직수도 사용 가능하고요. 네. 대신에 직수로 연결하실 때는 저희 들어있는 호스와 그 다음에 일반 수도 호스랑 규격이 달라요. 그래서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닛불을 맞추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뭐 직수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물이 좀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곳이어야 되죠. 네, 물도 일정하게 나와야 되고요. 네. 일단 요새는 수압이 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압이 너무 세게 들어갈 경우에는 또 기계의 고장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직수로 연결을 하실 때에는 수압을 좀 낮춰놓고 어느 정도 압이 나올 때까지 그거에 맞춰가지고 서서히 올리시면서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기계를 사용하면서 주의사항이나 그 다음에 유지보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동을 걸어서 테스트를 하는데 압이 안 나와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앞쪽에 보시면 노즐을 끼우셔야 되는데 노즐을 안 끼워서 압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노즐을 껴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즐까지 조립을 해주시면은 그럼 노즐을 안 끼우면은 안 나가나요? 물이 쫄쫄쫄 나갑니다. 네. 노즐을 꼭 끼워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밸브들이 있는데 이쪽은 볼 밸브, 에어를 빼주는 장치예요. 볼 밸브 같은 경우에 처음 사용하실 때 흡입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고요. 물이 흡입이 되면은 이쪽으로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잠가주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압력 조절 밸브. 압력 조절 밸브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압이 올라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압이 내려갑니다. 다음으로 이쪽으로 보시면 안전 밸브가 있는데 안전 밸브의 역할은 기계가 이렇게 압을 받았을 때 볼트나 이런 게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 주는 장치입니다. 일단 주의사항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꼭 깨끗한 물을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동파를 방지해 가지고 꼭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호스를 빼신 상태에서 번을 눌러 가지고 남아있는 물을 모두 빼주시고요. 겨울철에 저희가 고장 AS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게 동파예요. 그러니까 동파가 돼가지고 뭐 펌프 쪽에 크릭이 가고 호스도 터지고 그다음에 건도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일단 펌프랑 건은 분해를 하신 다음에 펌프 쪽 같은 경우 시동을 걸어서 볼밸브를 열어가지고 남아있는 물을 모두 빼주시고요. 고압 건과 그다음에 고압 호스도 뭐 컴프레셔나 이런 게 있으면 에어를 불어가지고 남은 물을 모두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실내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새 제품을 구매하시면 펌프 오일은 들어가 있습니다. 펌프 오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교환하실 때 자동차용 디젤 엔진 오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10W30 자동차용 디젤 엔진 오일로 넣어주시면 되고, 나중에 사용하시면서 교환하실 때에는 이쪽에 볼트가 하나 채워져 있어요. 볼트를 푸시고 밑에 받쳐져 가지고 오일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넣어주실 때는 잠가주시고 위에 마개를 열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량은 이쪽에 보시면은 유리관이 있어요. 유리관에 중앙 정도 오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일이 너무 많으면은 위로 넘쳐서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펌프 오일은 최초 50시간에 한 번, 나머지는 한 100시간에 한 번 정도만 교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구가 최소 공구로만 이제 조립을 했었는데 네. 만약에 집에 공구가 있다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복사알이나 그런 거 인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바퀴 조립할 때 들어가는 거는 19mm 복수알이 필요하고요. 19mm. 네. 네. 그 복수알로 조립하면 더 쉽게 조립할 수 있겠죠. 네. 바퀴는 19mm, 그 다음에 이쪽은 14mm, 손잡이는. 손잡이는 네. 13mm. 네.
다음으로는 뭐 드라이버랑 그다음에 10mm 스패너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이제 모두 끝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